한 주간의 비교씨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눌 주제는 바로 부산 구치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전국에서 지어진 가장 오래된 시설인 그리고 낙후한 시설인 부산 구치소를 엄궁동으로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와 구청이 마련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출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한 기자 그리고 이상한 사상구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략하게 오늘 출연 이렇게 하셨으니까 소개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장동, 엄궁동의 지역구를 둔 이상간 구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구치소 이전 지금 주례동에서 이제 엄궁동으로 가기로 된 건데, 그 개요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지금 현재 주례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1973년에 이제 서구에서 주례동으로 오면서 현재 위치에 있고요. 그 횟수로 따지면 이제 44년이 됐죠. 그래서 이게 뭐 오래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시설 노후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지난해 이제 건물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이미 이제 빨리 이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10년도 더 전부터 이제 이전에 대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 계속 이제 어디로 갔다 계속 이렇게 번복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에 이제 느닷없이 뭐 부산시 제2청사를 발표하면서 깜짝 발표가 된 거죠. 사실 그때는 큰 반향이 없었는데 이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때 그 서부산 균형발전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법원도 저 강서구로 가고 또 사상구에는 또 스마트시티 해가지고 뭐 또 뭐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들어오고 사상 같은 경우에는 제2청사 들어온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구치소 이전 문제는 쏙 좀 빠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제 각 서부 상권에 이런 주요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치소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뭐 기자들도 구치소가 거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이전하느냐, 어느 부지에 이전하느냐 그냥 그렇게만 하고 실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이미 사전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워낙 이제 그리로 확정이 됐다 거의 법무부하고도 협의가 거의 끝났다라고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박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이미 그 지역 주민들과 어떤 그리고 사상구와의 협의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랬었던 건가요? 예,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그날 저 또한 같은 그 지역에 구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오늘 깜짝 놀랐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더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016년도에 11월 달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6년 7월 달에 우리 장지영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구치소 이전을 왜 강서구로 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강서구 그때 당시에 우리 하전직으로 옮겨가는 그 기정사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옮겼어. 그게 질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소음 문제라든가 뭐 주위 여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옮겼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근데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불과 넉 달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 주민들 전부 다가 도심지 외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리 관내에 그렇게 발표가 되니까 우리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깜짝 놀랐죠. 아직까지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다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가 나서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박 기자 그러면은 이게 아마 그 뭐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그 지역의 구의원들, 뭐 시의원들 모든 분들이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지역 공약으로 아마 그렇게 부산 구치소 이전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염원은 뭐 앞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러니까 시 외곽 이전이 이제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뭐 10년도 더 전부터 전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뭐 구의원, 시의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구치소 이전을 무조건 해야 내걸었고, 된다. 막 그랬었죠. 설령 이제 그분들의 뭐 바람이 아니라 뭐 또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사상구 전체. 네, 그래서 그게 워낙 주례동에 털을 오래 잡고 있다 보니까 뭐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혐오 시설로 또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낡았고 이제 새로운 교정 시설은 필요하니까 이제 뭐 그런 이유를 다 종합해서 사상구 밖으로 이제 이전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사실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2005년 7월에 금정구 회동동으로 이전을 한번 추진했다가 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쵸, 무산이 예.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4월에 네. 부산시랑 법무부가 이제 강서구 화전동으로 이전 합의 MOU를 맺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11년 1월에 뭐 이제 부지 그린벨트 변경 승인도 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11년 2월에 그 교정시설 도시계획 그 법무부 반발로 무산이 됩니다. 이 계획 자체가. 왜 반발을 한 겁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는 거기 가면은 주변에 공장이 많아서 그 재소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디로 가게 된? 그 강서구 화전동. 화전동. 네네. 예, 화전 그 네, 산다리 그런 있는 논리로 데니까. 그냥 예. 무산이 됐었고. 제수다들 걱정 네, 때문에 건강 때문에. 12년도 이제 예. 5월에 예. 이제 법조타운 이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법조타운에 들어간다. 그래서 합의가 됐는데 그게 또 이제 그 시행사인 그 LH하고 그 지역구 그쪽 지역구 의원 김도우 의원의 반대로 이렇게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7월에 장재현 의원이 사실 그런 발언한 것들이 기사화도 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11월 달에 갑자기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 왜 이렇게 뭐 MOU까지 하고 합의까지 이렇게 오가면서 그런 얘기가 거의 뭐 이제 강서구 쪽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바뀌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 구치소 문제, 뭐 구치소뿐만 아니고 비단 뭐 장례식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기피 시설 또는 뭐 혐오 시설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든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치소라는 이 부분은 당장 있어야 될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치소는 범죄자들이 하기 전에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법원이나 경찰서나 이런 곳이 가까이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금정구 해동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뚱맞은 이야기였었고 제가 했을 때는 예. 근데 강서구 하전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명지 국제 신도시에 이전하기로 했던 법조타운이요. 그런 법조타운 네.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될 명분이 있다는 거죠. 법조타운 지으면서 교도소, 구치소를 함께 묶고 그다음에 지청, 지원 전부 다 묶어서 타운을 만드는 게 법조타운 아닙니까? 예. 근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뽑아가고 구치소를 안 가져가겠다. 예. 그러면 차라리 구치소를 안 가져가는 대신에 그러면 법조타운을 그러면 사상해 줬어. 그걸 지금 현재 줄에 있는 위치에다가 법조타운을 만들고 하면 새로운 뭔가 비전이 나왔을 텐데 강서구에서는 구치소만 빼고 법조타운은 가져가고 이런 실정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적이자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주민들이 반발을 했지만 예. 사실은 저 강서구 같은 경우는 김도읍 국회의원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예.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보면 네. 그 2010 그 MOU 다 체결하고 거의 뭐그 그린벨트 해제까지 다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근데 2011년 10월달에 네.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무산됐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설계비가 반영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예결위에 계시던 뭐 김도읍 의원이 올리면 뭐 자르고 올리면 자르고 했던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력이 아닌가 저는 봐집니다. 그럼 박찬 기자 좀 어떻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 정말 뭐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발표가 난 이후에 분위기 좀 간단하게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그 발표 난 이후에 뭐 부산시 제2청사라든지 서부산 의료원이 조명을 받아서 사실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동해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아직 모르시는 일부 주민들도 계시고, 네, 뭐 처음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이제 또 사실 그 위생사업소로 자리가 감전동이지만 사실 생활권은 또 엄궁동에 가까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감전동 위생사업소 부지는 이제 지하화되고 그 위에 이제 뭐 8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8층 규모로. 네네네. 그게 뭐 여러 동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엄궁 합장동 이쪽에 뭐 학교나 그 주거 단지가 대부분 이제 언덕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려다 보이면은
그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 뭐 위치상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좀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다 보인다. 근데 정말 그게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담장이 이렇게 막 둘러치진 지금 현재 줄이 구치소처럼 그런 형태로 들어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보기에도 이렇게 아 저게 구치소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고 네.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우리 사상구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인데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되고 있는 부소 부지가 지금 여기가 주례동입니다. 아, 주례동의 예. 현 부지가 여기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위생사업 단지가 여기입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 행정구역사는 감전동입니다만은 이제 생활권을 은궁동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가 지금 은궁동입니다. 네, 은궁동이 평지가 아니고 산입니다. 산. 음, 산으로 이렇게 개발돼서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다들 높은 위치에 있다 이거죠. 여기 지금 여기서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다들 조망권이 다 침해받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층 아파트가 있다든가 고층 뭐 예. 빌딩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공장입니다 지금. 아 대부분이 공장지대 그렇죠. 있다 보니까 예. 뭐 공장도 한 그 단층의 공장들이 다들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8층짜리 건물 짓는다. 그러면 다들 보이는 거죠 누구나가. 근데 지금 부산시나 사상구청에서 말하는 것처럼 호텔용으로 짓겠다, 아파트용으로 짓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 그럼 이미 주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들었을 곳이 다 들어서 있는 계획 다 돼 있는 곳이죠. 여기에 만약에 네. 부산시나 사상구청이 말하는 것처럼 아파트형으로 호텔용으로 짓는다 그러면 요즘은 담장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성동구치소라든가 뭐 이렇게 가보면 아마 네. 그렇답니다. 그냥 주민들이 저게 구치소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호텔형이나 아파트형으로 짓는다 그러면 뭐 아파트가 가려져서 함께 이렇게 호환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8층짜리 짓는다 그러면 진짜 생뚱맞은 건물이 되는 거죠. 생뚱맞은 건물이.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구현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쨌든 우리가 제가 뭐 은궁동 구현의 어떤 은궁동 학장동 출신 구현이긴 하지만 사상구 전체적으로의 어떤 이후의 발전 계획을 함께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곳이 지금 사이에는 SK입니다. 예, SK 아파트 아파트. 단지고. 예. 그다음에 쭉 오다 여기가 지금 은궁 농산물입니다. 예. 여기가 은궁 유수지죠. 예. 여기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하는 신발 융합 후보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생사업소인데 위생사업소는 앞으로 이제 현다시켜서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고, 일단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네. 우리 낙동강이라 그러면 제2의 한강입니다. 네. 그러면 사상이 정말 발전되고 인구 유입 지금 현재 몇 년 전만 해도 인구 30만의 사상이었거든요. 네. 지금 인구가 23만 2천입니다. 그만 감소하는 추세인데 결국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우리 사상의 모습이 새롭게 변모하려 그러면 이 강변을 따라서 이 모습이 어쨌든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에 물론 20년, 30년, 100년 뒤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나 모르죠. 네. 근데 지금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의 구치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물론 도심지 외곽으로 계속 이전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정말 사상 관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3만 평 부지거든요. 네. 여기는 2만 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생사업단지도 해야 되고 예. 3명평 부지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든 아파트를 짓든 충분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대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생뚱맞게 그냥 뭐 이전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 이전한다고 이전 이제 뭐 이렇게 쭉 주장해 왔던 부분이니까 이전하긴 했는데 원하는 대로 이전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어차피 사상구 관내에 지금 이렇게 위생사업소 자리 부지 위에다가 호텔형으로 짓는다. 차라리 그럴 바야 그러면 현재 있는 자리 위에다가도 충분히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은 그 구치소를 내보내는 자리 현재 있는 주례동 그쪽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그 지역에 대한 뭐 활용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네. 왜냐면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7월 달에 장정국 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월 달에 전격으로 4개월 만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뭐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이전부터 원래 이제 이전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은 이전하고 나온 부지는 어떤 활용 방안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렇거니 뭐 아파트를 짓는다 아니면 공원을 만든다 아니면 뭐 그 뭐라 그러죠 뭐 놀이동산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화된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전해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위생사업소 그 부지 이제 네. 뭐 호텔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럼 지금 생각해 보는 현재 구치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현대적 감각으로. 근데 그게 그 지역 주민들과 뭐 그렇게
거리가 뭐 바싹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까 보니까는 좀 뭐 초등학교가 주변에 한 몇 군데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이전에 있던 때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전에 있던 지역에는 거기를 지나가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구치소가 이렇게 보이는 위치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벽이 이렇게 팍 둘러싸여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좀 위화감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가게 되면은 뭐 아까 조망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뭐 바로 옆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 게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바로 그런 옆에 게-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응궁동 요 응궁유수지, 예, 응궁유수지가 지금 개발하고 응궁유수지에 지금 산책을 하고 어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예. 불과 500m도 안 됩니다. 음, 응궁동과 요 경계선이 예. 그러니까 경계선까지도 500m인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생사업단지 안에 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동네 주민들이 가서 공도 차고 예. 네, 조기에도 거기서 활성화되고 예. 있는 그런 실정이죠. 조망권뿐만 아니고 여기 생활권입니다. 생활권. 응궁동하고는 생활권이죠. 근데 마땅히 그럼 거기서 지금 또 혹시 주민들이 그러면은 이 지역이 아니라 그럼 어차피 관 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따로 대안 부지가 있는 건가요? 얘기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부터 우리 사상 구민들은 도심지 그렇죠. 외곽으로 이전을 외곽으로.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냥 남아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전하게 되면 우리 관 그렇습니다. 외로 나간다. 네. 그럼 다른 관에도 뭐 솔직히 이런 그 저기 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반길 일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봐보십시다. 우리가 2012년도에 강서구에 그 법조타운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조타운이. 예, 그럼 발표가 그러면 났죠. 그 당시에 예. 법조타운 같으면은 교도소와 구치소와 지청과 지원이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걸 법조타운이라 그러는데 그 구치소가 있어야 될 곳은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그냥 구치소만 뜰렁 간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지역이든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니까 반대를 하지요. 근데 법조타운이라는 것은 지원과 지청이 다 같이 온다 그러면 그런 어떤 벌을 뭐 어쨌든 아직까지 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구치소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경찰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었던 건 당연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법조타운이 지을 때 구치소와 교도소가 함께 간다는 것들이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교동에서는 구치소만 싹 빼고 좋은 것만 가져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그러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주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그 이후에라도 얘기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는 뭐 그때는 설득시키기 이제 위한? 네, 발표만 했고 네. 당시에는 이제 뭐 다른 큰 이슈에 가려져서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1월 27일 날 법무부에서 한번 내려왔거든요. 법무부에서 네, 네. 그 구치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열었는데 주래요. 네, 그곳에서 열었는데 그때도 뭐 고성이 오가고 뭐 그 이제 왜 여기서 또 바로 옆 동네로 가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뭐 그때 크게 참석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던 거예요? 뭐 거기 지역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뭐 구청에서 예, 나오셨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월 16일 날 음. 이제 부산시랑 사상구랑 해서 이제 엉궁동 주민센터에서 이제 그때 설명회를 시하고 열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뭐 열리기도 전에 무산이 됐거든요. 워낙 주민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네. 다 반대를 외쳐서 설명회도 못 열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원님이 나오셔서 뭐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역외 이전을 추진해온 터라 예.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뭐 설령 그렇게 역외 이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그 전에 좀 교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이제 감전동으로 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민심이 더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뭘 조그만한 뭐 시설이라도 하나 한다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를 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좀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어떤 시민들, 우리 지역 구민들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박재원 기자님께서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주민 설명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치소 현장 방문한 것도 주민 설명회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주민들이 알리고 난 뒤에 대표성이 뜨는 분이 가서 딱 그러면 주민 설명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주민들 10%도 모를 정도입니다. 단지 그때는 뭐냐면 한번 가보자. 주례 구치소 가보자 해서
몇몇 분의 지역에 단체장들이 가서 예. 구청장하고 가서 한번 현장을 본 겁니다. 예. 그 주민 설명을 해버리면 이게 또 하나의 절차상으로 될까 싶어서 진짜 바로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내가 나중에 주민 설명했노라 라고 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주민 설명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단체장들이 몇 분 가서 한번 봤는데 그때도 구치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왜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에다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지에다 못 짓느냐 하니 재소자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공사에 장기간이 걸린다. 이런 문제만 있습니다. 현재 네, 그 자리에. 네네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재소자의 관리 어려움, 공사의 장기화 이런 거라 그러면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당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뭐 위생사업단지 옮긴다 그러면 예산만 지금 2천억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네. 2천억만 되겠습니까? 그 2천억 3천억이 되는데 그것 또한 사실은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네. 제가 지도에 자꾸 보여주다시피 여기에 옮기는 게 2천억이 든다 그러면 과연 사상구 주민들은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는가? 옮기는 것이 단지 옮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으면 지역 발전이 제외가 된다? 그럼 여기에 있으면 지역 발전이 제외가 안 됩니까? 그런 이유로 옮기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혈세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들, 네. 지역 주민들 어떤 계획이십니까? 2016년, 2017년 2월 16일 날 사전구청장이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왔었습니다. 근데 주민들 한 400분이 모여가지고 그 반대를 하다 보니 주민 설명회 자체도 아예 거론되지 못하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응궁동 주민들은 구치소 이전 반대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네. 위원장이 6분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반대 서명 운동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서명 운동을 받고 그 반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접촉 또 부산시장 면담, 구청장 면담, 그다음에 좀 더 한다면 아직까지 알려지기가 다 못 알아졌거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리본을 착용할 것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하여튼 구치소 이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렸어. 그게 대해서 어쨌든 뭐 반대, 찬성 이것보다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아직 알리는 것부터 일단 먼저 저희들이 아마 한다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 구치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박장 기자 계속 취재를 좀 해주시고 네. 우리 의원님께서도 뭐 어떤 그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구치소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혐오하고 좀 기피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어디로 가든 그 전에 어떤 사전에 그런 옮기는 것에 대한 어디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방안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옮겨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없었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좀 잘 좀 이미 결과는 그렇게 발표가 됐지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한 번 더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말은 이해보다는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곤 하는 요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다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긍정 바이러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